여러분 안녕하세요. 서바이벌 사장 홍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대상으로 소기업의 장기 비전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비즈니스를 오래 하고 어떻게 하면 국제 비즈니스를 즐기면서 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서바이벌 사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면, 저는 중앙대학교 무역학과를 나왔고 무역진흥공사에 입사했었고 파나마 무역관에 있었고 무역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무역책을 썼어요. 제가 쓴 무역책은 뭐가 있냐면 무역의 노파상 부작정 따라하기. 이거 무역하시는 분들은 다 한 번쯤은 읽어보셨겠죠? 여러분 다 읽어보셨죠? 예, 그러실 거예요. 아주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 다음은 해외무역 첫걸음, 그리고 글로벌 경제는 어떻게 움직이나, 그리고 최상위의 교역 파트너, 북한과 비즈니스 하기, 그리고 그 외에 다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동안 쓴 책이 한 14권 정도 됩니다. 여기서는 무역 카페를 운영했고요. 그 다음에 무역 강사를 했고, 그 다음에 현재도,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1997년부터 현재까지 무역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 25년 정도 했나요? 맨 처음에는 자동차 부품으로 시작했다가 이때는 회사 이름이 드미트리였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양말을 했죠. 필맥스라는 브랜드로 핀란드와 같이 공동 브랜드로 해서 했었고요. 그 다음에 현재는 이번 달부터 비바미라는 브랜드로 신발의 해외 수출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이 보기엔 제 인생이 쫙 무역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학과를 졸업하고서부터 쭉 무역을 여러 가지를 하면서 무역책까지 쓰고 현재까지도 무역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니까 잘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무역하면서 정말 많이 까먹었어요. 집도 절도 다 날리고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하는 얘기는 정말 눈물겨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이 속은 다 새까맣게 탄 이 눈물 젖은 이야기니까, 돈도 한 수십억 날렸어요. 수십억 날렸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1996년에 무역학과를 졸업을 했는데, 무역회사 처음 차렸습니다. 파나마에 있으면서 96년에 드미트리라는 회사를 무역회사를 차렸습니다. 자동차 부품. 이땐 제가 정말 시기도 좋았어요. 시기도 되게 좋았고, 저도 의욕이 넘쳤고 젊었어. 그런데 장사하는 스킬, 세상 사는 데에서 미숙함,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시작도 못하고 그냥 바로 곤두박질 했죠. 근데 이때 제가 회사 이름은 드미트리로 했는데 원래 의미는 드림 이즈 트루예요. 드림 이즈 트루, 그걸 이제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드미트리로 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이름도 드미트리닷컴으로 했습니다. 닷컴. 근데 이 드미트리닷컴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서양 이름으로는 영이야, 철수야, 뭐 이 정도 되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서양 사람들이 제 홈페이지 도메인 주소를 사자 해갖고 한때는 20만 불, 30만 불까지 불렀는데 요즘은 한 5천 불도 안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팔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다고 뭐 지금 5천 불에 팔려니까 아까워요. 왜냐면 이 드미트리닷컴이라는 이름만 갖고도 한 달에 한 3, 4천 명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걸 안 팔고 여지껏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완전히 자동차 부품은 시작도 못하고, 기회도 참 좋았는데 그 당시에 참 바보 같았어요. 안타깝죠. 그리고서는 우연한 기회에 발가락 양말을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발가락 양말을 시작해왔고 2005년도에 좀 번화 싶었어요. 필맥스라는 브랜드로. 이 필맥스라는 브랜드는 뭐냐면 핀란드 파트너가 지었어요. 근데 이름이 참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브랜드를 되게 갖고 싶어 해요. 왜냐면 파나마에 있을 때 제가 무역관 직원으로 있으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특히 이제 신발 하시는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중남미 쪽에도 하자 그랬고. 그런데 그 신발 회사가 나이키나 아디다스에다가 신발을 공급하는 회사였어요. 그러니까 OEM도 아니고 ODM. 이 한국의 회사가 신발을 개발해갖고 나이키 아디다스에다가 제안을 해서 거기서 오케이 하면은 그냥 그 브랜드를 달고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실제로 개발되었고 만들기도 했어요. 근데 브랜드만 틀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사람 사람이 파나마에 출장을 왔어요. 그래갖고 신발을 30불에 팔겠다라고 했어요. 근데 정작 바이어들은 뭐냐면 짝퉁을 만들어 달라. 자기네 브랜드를 만들어 달라. 그러면 50불 주겠다. 그런 거예요. 실제로 그 당시에 중국 애들이 그 짝퉁을 만들어 갖고 40불에 팔고 막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황당한 거예요. 진짜는 이쪽인데 저쪽에서 품질도 안 되는 가짜 짝퉁을 만들어 갖고 더 비싸게 가요. 그래서 브랜드의 힘이라는 게 이렇구나 해서 그냥 제가 브랜드를 되게 갖고 싶어 했고 브랜드 장사를 고집한 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필맥스라는 브랜드로 핀란드, 독일, 카나다, 미국 이렇게 바이어들이 다 합쳐갖고 동일한 브랜드를 쓰도록 했어요. 그 사이에 저도 애를 많이 썼죠. 각자 영업을 하면서. 그래갖고 2005년도에 이 필맥스라는 브랜드로 돈 좀 버나 했는데 완전 이것 때문에 이제 집도 절도 다 날리고 그랬습니다. 왜냐면 이때 공장 겁도 없이 이제 공장까지 운영하면서 기계도 수십 대 사고 건물도 몇 채 짓고 막 그래갖고 이제 돈 좀 버나 보다 했는데 시장 상황이 바뀌면서 완전히 꼬꾸라지면서 힘들어졌죠. 그래갖고 이 바닥이 아니라 이 바닥 밑에서 신용불량자로 개인 회상, 파산까지는 안 하고 제가 파산도 할 수 있어 파산 하려니까 제 사업을 계속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포기하지는 않고 개인 회상으로 해갖고 한 10년, 정말 눈물겨운 10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96년부터 사업을 해갖고 현재 2021년 이때까지요. 한 25년 하면서 실제로 사업 좀 할까? 손가락 빨지 않은 기간 한 5년 정도밖에 안 돼요. 나머지 20년은 정말 이게 아주 슬픈 이야기가 그냥 쌓였어요. 눈물겹고. 그렇게 20년을, 25년을 버티고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져 갖고 현재는 이제 신발을 하고 있습니다. 신발. 비밤이라는 브랜드로. 비밤이가 무슨 뜻이야? 비바 하면 만세잖아요. 미 하면 나에게 만세를 불러달라 이거죠.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이제 나를 활기차게. 그러한 브랜드로 지금 유럽과 중국에 브랜드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지금 다시 한번 활기차게 3세판 지금 그 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그 판을 벌리기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첫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격려는 제가 받아야 돼요. 한번 많은 격려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비바미의 컨셉은 뭐냐? 운동과 정신과 의학 이 삼위일체. 운동은 운동 효율의 최적화 도구로서의 신발. 신체 활동을 최장화, 오랫동안 할 수 있는 그러한 신발 도구로서의 신발. 그리고 정신은 사회적 관계의 실현 도구로서 그리고 명상적인 의미, 자율적 활동으로서의 걷기. 그리고 의학은 한의학적 신발이다. 양의학적 효과가 있고 대체 의학적인. 그러면 저희 신발의 특징이 뭐냐면 아주 발볼이 넓어요. 그리고 밑창이 얇아요. 밑창이 되게 얇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발을 신었다는 느낌을 가장 안 주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비바미의 컨셉트입니다. 특이하죠? 제가 생각해도 특이해요. 이게 제 인생도 좀 특이하죠. 인생이 특이하지 않은 사람이 없기는 하겠습니까만. 그래서 제가 지금 이거를 비밤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글로벌을 추진하는 거죠. 그럼 왜 비밤이라는 이름을
글로벌 추진하냐? 기업 수명을 연장하고 국내외에서 저한테 들어오는 공격 그런 것들을 견뎌내면서 기업을 비반이라는 기업을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이런 거 이제 몇 개 되는 합치는 정도의 규모로 이제 키워서 애들한테 하나씩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애들이 셋인데 걔네들한테 한 몇 개씩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삼성 같은 것들 이렇게. 그래서 기업 그러면서 지금 발렌벨이나 지금 록펠러나 뭐 이런 기업들처럼 몇백 년 가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해외 수출을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제품 수명 주기를 연장하고, 그 다음에 이연 분산하고, 그 다음에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글로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그동안 이제, 대학교 때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한 40년 되겠죠? 아휴, 나도 나이 많이 먹었구나. 아무튼, 그동안 제가 꾸준히 무역을 했어요. 사실 무역학과 나온다고 다 무역하지는 않아요. 근데 저는 왜 계속 무역을 했냐? 무역이라는 게 정말 재밌어요, 여러분들. 제가 해보니까 우선 무역을 할 때 인생이 좀 품격이 있어져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저희 바이어들도 이렇게 막대 먹은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서 무역하는 사람 중에서도 또 그렇게 막대 먹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뭐 고귀한 가치, 그 본질적인 그 소중함이라는 건 아니어도 그 사람이 남을 대하는 거나 그런 것들을 보면은 좀 품격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대화도 좀 우아하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국내 비즈니스와 달리 국제 비즈니스 하려면은 돈이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비행기도 자주 타야 되고 얘기할 수 있는 거리들이 늘 국제적인 것이 돼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격들도 좀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좋고요. 그 다음이 이제 잦은 해외여행 계획. 어떻게 보면 비즈니스 하면서 여행하는 것이 관광 여행하고는 좀 틀리긴 해요. 제가 뭐 라스베가스 한 10번 갔는데 나야가라를 한 번도 못 갔다는 거 아니에요. 늘 나가서 보면은 라스베가스 거기서 전시장하고 거기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은 나야가라라면 하루를 따로 시간 내야 되는데 그 시간 내에 한국의 사무실이 걱정되고 뭐 그리고 이제는 조금 더 돈을 더 벌면은 가족들 좀 데리고 와서 같이 즐기지 그런 이제 죄책감 그런 것 때문에 하다 보니까 늘 가서 일만 하고 오고 그러다 보니까 나야 가를 한 번도 못 갔는데 그래서 비즈니스 출장과 관광 출장 여행은 조금 틀리긴 해요. 그래서 비즈니스 출장은 여행 관광과는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늘 해외에 가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그리고 국내의 어떠한 갑갑함을 벗어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상을 많이 여행하다 보면은 보는 눈이 넓어지죠. 한국을 볼 때 한국적인 사람들의 눈이 아니라 한국을 중심으로 놓고 한국을 보는 게 아니라 세계 지도를 놓고 그 중에 한 지역으로서 한국을 보기 때문에 세상을 보는 눈이 더 넓어지고 한국을 볼 때, 좀 이런 거는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건, 한국이 참 좋다. 하는 거. 한국 사람들이 못 보는 한국의 새로운 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집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이 다이내믹해지는 거죠. 품격이 있는 사람을 만나고 해외여행을 자주 하고 사람 보는 눈이 많아지면서 뭐요? 내가 할 수 있는 거리들이 많아져요. 그래서 실제로 무역하는 사람들 중에서 독립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되게 높죠. 그리고 인생이 지루하지가 않아. 다이나믹하잖아요. 그래서 다이나믹한 삶, 무역은 국내 비즈니스와 다른 점, 시차가 있다, 빨리 변한다, 나라마다 다르다. 그리고 국제 비즈니스의 장점, 이것 때문에 국제 비즈니스를 한다는 거죠. 인생이 지루하지 않아요.
늘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나가면은 바이어들과 한국에서 즐기지 못하는 삶을 즐길 수가 있고, 그렇지만 늘 좋은 것만 있진 않죠. 국제 비즈니스의 단점, 인생이 지루할 틈이 없어요. 때로는 이렇게 멍 때리고 그러면서 아 내가 누구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늘 전 세계에서 뭔 일이 빵빵빵 터져요. 그러면 예를 들면은 요즘은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 간의 무역 전쟁이 이제 깊어지다 못해서 이제 대만에서 전쟁이 벌어지느냐 마느냐, 이게 한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마느냐 하면 나한테 어떤 영향을 미쳐요? 환율이 높아지는 거예요. 환율이 높아지면 내가 지금 중국에서 수입하는데 이게 단가가 많이 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 일이 나하고 관련되지 않는 일이 없어.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의 아니게 코스모폴리탄 되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의 일을 관심을 안 가질 수 없어요. 왜? 국제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 일들이 다 나하고 영향을 미쳐요. 어떤 형태로? 환율이라는 형태로. 그럼 내 주머니에 바로 돈이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환율이 요즘 많이 올라갔고 저도 걱정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다면 이 비즈니스를 계속 해야 되느냐? 네,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국제 비즈니스의 전망은 어떠냐? 우선은 기술이 지배합니다. 기술이 지배해요. 기술이 현대사회 변화는 기술 때문에 바뀌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기술이 다냐? 왜? 비즈니스는 결국은 사람을 위한 것이죠. 사람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은 본질적으로 아날로그예요. 그래서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검은 백조가 휙휙 날아다니는 거예요. 백조면 하얘야 되는데 이 검은 백조가 그냥 오른쪽에서 날아갔다 왼쪽에서 휙휙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검은 백조는 뭐예요? 이전에 못 봤던 현상들이 자꾸 생기는 것이죠. 코로나도 2, 3년 전에는 뭐 이렇게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칠 줄 몰랐죠. 언택트라는 말이 어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검은 백조들이 휙휙 날아다닐 때 뭐예요? 나는 저 백조가 나타났네? 하고서 가만히 멍 때리고 있으면 안 되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해야 되지? 하고서는 뭔가 대응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전혀 없던 현상이야. 그럼 전에 자주 있었던 현상이라면 그것이 매뉴얼이 있었겠죠. 그 매뉴얼은 뭐야? 이러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을 때 너는 이렇게 해. 라고 지침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그런데 그 지침이 안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이 그림은 일본이 해이를 당했을 때에 있었던 실화입니다. 그래서 지침을 지켰던 기관사는 그 저지대로 가서 역 근처에서 안전한 지역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지침을 안 지켰고 나름대로 상황 파악을 하고서 기차를 갖고 높은 지역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지침을 지킨 사람은 죽고 기차가 다 망가지고 그랬고, 지침을 안 지키고 자기 나름대로 임기응변을 한 사람은 다 살아남고 안전하게 살아남고 기차도 안전하게 지켰고. 그럼 이런 상황에서 매뉴얼을 지켰어야 돼요? 아니죠. 매뉴얼이라는 거는 기차 고객들을 안전하게 하고 자산을 잘 지키기 위한 방침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과거의 방침이에요. 새로운 상황에서 새로운 상황에서 그 상황에 적응하면서 고객을 안전하게 못한 죄, 기차를 안전하게 지키지 못한 죄, 그거는 안이하게 매뉴얼만 따랐던 저 기관사의 죄죠. 그렇다면 임기응변이란 뭐예요? 새로운 현상이에요. 새로운 현상이 일어났구나. 이것이 과거하고 비슷한 현상이 아니라 이것이 과거하고는 다른, 그래서 과거처럼 행동하면 안 되는 새로운 현상이라
하는 것을 이해하고 그것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오랜 기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 사건이 터진 그 순간에 머리를 팍팍팍팍 돌려가면서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나름대로 상상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방안을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임기응변입니다. 그래서 미래는 국제무역을 하다 보면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자꾸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임기응변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죠.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 근데 요즘은 바뀌었습니다. 역사만 아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 왜? 과거의 역사가 미래에 끼치는 영향이 훨씬 더 줄어들었습니다. 훨씬 더 줄어들었어요. 왜? 변화하는 속도가 틀리고 이제는 기본 전제가 틀려요. 옛날에는 모든 일이 사람 대 사람의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사람 대 사람뿐만 아니라 사람 대 기계도 들어가 있어요. 거기다가 속도의 개념이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늘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그것을 상상하고 임기응변을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그런 국제 비즈니스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화에 대한 민감하고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예측? 내가 전쟁이야? 아니죠. 여러분들이 예측하는 건 틀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예측하려고 자꾸 노력을 해야 돼요. 왜? 세상은 미국이 늘 우리한테 친구였을까? 아니면은 미국도 강대국이고 중국도 강대국이야. 그럼 이 두 강대국 사이에서 어떤 사람이 우리한테 더 좋은 영향을 미쳤느냐? 그럼 앞으로도 더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럼 나쁜 영향을 미쳤을 때면은 더 나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럼 그런 사람들을, 그런 나라를 어떻게 피할 것이냐? 어떻게 구슬리면서 내가 더 좋은 영향을 주는 나라와 더 친해질 것이냐? 그런 것들을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런 예측을 하다 보면은 틀리긴 틀리지만은 예측을 안 하고 당했을 때는 이만큼의 피해를 본다면은 예측을 하면서 당했을 때는 이 편차가 이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늘 필맥스 이 구멍가게잖아요. 구멍가게. 아 이거 정말 비즈니스 25년 했는데 아직도 이 구멍가게 소리를 하는 거 보면 저도 참 한심하긴 한데 이 구멍가게 하면서 제가 딴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 있어요. 그래도 망하지는 않았잖아. 확실하게 망해갖고 저 지하에 들어가 있지는 않잖아. 그런 그 나름대로 예측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면서 한 것이죠. 그렇다면 변화에 민감하고 예측을 잘 하려면 뭐야? 오픈 마인드. 어떠한 현상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으면 안 돼요. 특히 바이어를 만났을 때, 국제 비즈니스는 늘 새로운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의 새로운 사람들에 대한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라.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 서바이벌, 죽으면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기회는 생각보다 많아요. 그러면 늘 이러한 변화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까를 고민해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서바이벌 사장학이라고 합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하는 비즈니스가 어때요? 구멍가게들 다 그렇죠. 뭐, 이 중에서 뭐, 대기업의 뭐, 임원님도 계시고, 뭐, 직원도 계시겠지만, 전 구멍가게 사장이니까, 뭐, 늘 구멍가게가 어떻게 살릴 것이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면, 구멍가게들은 인터넷, 통신, 교통이 편리하는 중간자. 과거에 무역은 뭐야? 중간자, 아, 중국의 생산자와 한국의 소비자 사이에서 물건을 수입하고 만들어가면서 팔면서 그 사이에서 이익을 남겼잖아요. 그런데 그 위치가 축소되고 있죠.
그리고 사업에 필요한 자금이 대규모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되게 짧아졌어. 그렇다면 좋은 점은 뭐냐? 다품종 소량 거래가 확실히 활성화됐고 전자상 거래가 일반화됐죠. 구멍가게도 세계를 상대로 비즈니스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소기업이 부족한 게 뭐예요? 자금, 인력, 시간, 뭐가 부족합니까? 다 부족하죠? 뭐 하나 제대로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래서 이 지금 구멍가게는 뿐만 아니라 이제 대기업도 그래요. 그냥 아차하면 이 악어의 늪에 빠져갖고 그냥 골로 가는 거예요. 노키아 보세요. 소니 보세요. 확확 날라갔죠. 그러면 그래도 살아남아야 돼요, 여러분. 근데 사업은요, 잘 되면 사업처럼 또 재밌는 거 없어요. 왜 일요일이 많고 토요일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사업 잘 될 때는. 그래서 저러한 늪이 잘못하면 악어의 늪에 빠지지만 잘 되면 또 사업처럼 잘 되는 게 또 재밌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은 계속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쭉.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의 조직도를 보면 딱 사장이 앉아 있으면은 그냥 이렇게 딱 부서가 쫙 있어갖고, 야, 김 부장 네가 알아서 해. 박이사 자네가 알아서 하게. 딱 그러면 시스템대로 촥촥촥 돌아가죠. 그러다 이제 사장은 뭐예요? 미래 예측을 잘하고 그 예측에 대한 대응 방안만 이렇게 열심히 잘 만드는 그게 사장의 역할이에요. 사장이 저기서 판단 잘못하면 대기업도 확 골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직원이 있는 사장은 바쁘면 안 돼요. 그 미래 예측에 늘 애를 써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대기업은 이렇게 딱 나눠서 해줘요. 하지만 저희 비밤이 얼마 전까지 필맥스 했죠. 조직도는 어떠냐? 홍 사장이 말이에요. 일반 관리도 하고 맨발 신발에 대한 재고 관리도 하고 브랜드 관리도 하고 양말도 관리해야 되고 국내 영업 해외 영업 다 해야 돼. 관리까지. 그냥 뭐 사실 직원을 둘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구멍가게 사장도 뭐예요? 다 알아야 돼. 다 알아야 돼. 직원 몇 명 있다고 그래서 그 직원들한테 함부로 책임과 권한을 이용 분산하면 안 돼요. 왜? 구멍가게는 애정을 갖고 들어오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애정을 갖기도 어려워요. 왜? 언제 망할지 모르니까. 그러한 어려움을 갖고 그리고 그러한 직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서는 사장이 다 알고 다 알아서 해야 돼요. 그러면서 차츰차츰 키워가면서 시스템화 해야지 이제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거죠. 아, 저도 그 정도까지 갈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삼성 같은 거 만드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열심히 삼성 같은 거 만들려고 애는 쓰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 사업 원칙은 뭐냐? 자, 소기업도 전략은 필요해요. 그래서 전문화, 다각화, 위험과 기회는 내가 정한다. 성공은 버티기에서 시작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필맥스의 전략, 목표, 핵심 가치, 가족 기업 쫙 잘 키워서 삼성이나 현대 같은 것들을 애들한테 한두 개씩 나눠주는 거죠. 삼성이 처음부터 뭐 대기업이었으니까 거기서 구멍가게였어요. 필맥스도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그럼 왜 내가 굳이 가족 기업을 하느냐? 에르메스, 발렌베리, 록펠러, 현대, 삼성 다 가족 기업이에요.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이게 수백 년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기업이기 때문에 애정을 갖고 리스크를 갖고 24시간 내내 일을 하면서 변화를 잘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임기응변답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경험하면서 뭐냐 위험과 기회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 저 돌다리가 있어. 그럼 저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가겠어요? 그럴 필요 없죠. 돌다리는 돌다리예요. 그럼 그냥 건너가면 돼. 근데 돌다리 자체가 오는 게 아니라 돌다리 건너편에 뭐가 있는 걸 봐야죠. 사업도 그래요. 시작하는 건 어려운데 어렵지 않아요. 시작한 다음에 버티는 게 어렵죠. 그리고 진짜 문제는 사업을 시작하다 보면 기회가 굉장히 많이 와요.
야, 홍 사장 이것도 해봐, 저것도 해봐. 이건 어때? 저건 어때? 그거 다 휘둘리다가는 정말 고개 돌리다가 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기회고 어떤 것이 위험인지 파악하고 모든 기회가 다 나한테 좋은 기회가 아니고 모든 기회가 내가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이거죠. 그 기회 중에서 취사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많은 기회가 위험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그 다음에 전문화와 다학화. 저는 그 사례를 여기서 식당을 많이 썼는데 여기는 냉면집, 여기는 분식집, 여기는 냉면이 메뉴의 전부고 여기는 메뉴가 한 30가지가 있어요. 그러면은 위험은 어디가 더 높아요? 여기에요. 냉면, 내가 그 집에 냉면의 맛이 없더라 하면 이 집은 문을 닫아야 돼. 근데 여기는 어때요? 그냥 냉면 메뉴 하나만 지우면 되죠. 그 대신 사업 효율성은 어디가 높아요? 냉면집이 높죠? 여기는 온갖 음식 재료를 다 갖고 있어야 돼. 그리고 맛으로 소문나기 어려워. 여기는 맛으로 소문만 나면 끝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야 돼요? 전문화요? 저렇게 리스크가 큰데? 다각화요? 저렇게 업무 효율이 낮은데? 이건 여러분들의 경영 철학입니다. 저는요, 문어발식을 하고 싶어요. 삼성이나 현대처럼.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어요. 선취 게임과 버티기. 사업을 하다 보면 시류에 적합하고 어떤 기회 상황이 딱 터졌어. 그럼 거기에 맞는 사업 아이템이 딱 나타나요. 그럼 그거를 빨리 잡아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은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판단한 다음에 들어갈 것이냐? 그리고 저 사업을 내가 30살까지만 할 거야? 40살까지만 할 거야? 확 들어가서 확 빨아먹고 딱 나올 것이냐? 아니야. 나는 사업을 늙어줄도록 벽에 똥칠할 때까지 우리 아이들한테 다 넘겨줄 수 있는 그런 기반까지 하고 넘어갈 거야. 그런 철학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름대로의. 그 철학을 어디다 맞추느냐. 그런 것이죠. 여기서 저도 처음 사업 시작할 때 한 40이면 정년퇴직하지 않을까. 그만두고서 은퇴하고서는 어디 가서 낚시나 하면서 슬슬 살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아직도 못하고 있고 이제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습니다. 오랫동안 잘. 근데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사업을 처음에 잘하기 처음부터 잘 됐든 아니면은 나처럼 망했다 올랐다 또 망했다 또 올라가고 이렇게 했든 간에 중요한 건 뭐예요? 버티는 힘이에요. 왜? 잘 돼도 결국은 힘든 순간들이 계속 와요. 왜? 그냥 순조롭게 잘 되는 사업은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 그 사업 내에서도 늘 위기가 오락가락하죠. 그럼 그 위기가 왔을 때 잘 버티고 잘 판단하면서 하는 힘. 그래서 그것을 버텨야 돼요. 버티지 못하면은 기회도 안 오고 있던 기회도 사라집니다. 여러분 사업 많이 했던 사람들한테 조언을 구하면 아마 잘 버티는 얘기를 참 많이 들을 거예요. 여러분 잘 버티고 저도 잘 버텨서 100년 앞으로 100년 열심히 잘하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거 애들한테 몇 개씩 나눠주고 걔네들이 잘하는 거 보고 그리고 걔네들이 손자를 낳고 그럴 때까지 저도 열심히 잘 버티면서 하겠습니다. 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버티는 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버텨야 되냐? 시장은 무조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이 사장이든 아니든 건강해야 돼요. 정신력은 체력 밑이에요. 체력이 따르지 않으면 정신력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홍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무슨 사업을 하고 있다. 남들한테 알려야 돼요. 자꾸 여러분 남들한테 알리자면 옆에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잘 홍보할 줄 아는 방법. 요즘은 SNS나 이런 것들, 그리고 끊임없이 개선해야 되고, 단골 고객을 많이 확보해야 되겠죠. 어쨌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건 건강해야 되고, 홍보해야 된다.
그래서 그러한 그 노력이 없으면은 여러분들한테 운은 없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운칠기삼이라고 그러죠. 저는 운구기일이라고 그래요. 그만큼 운의 세상이 여러분들한테 작용하는 힘이 그만큼 커요. 왜? 세상은 72억 명이 120개의 나라로 나누어서 막 지지고 볶는데 그것이 다 여러분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태풍도 불고 뭐도 하고 하면서 자연도 여러분들한테 미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가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노력을 안 하면 그나마 될 만한 것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운명을 믿고 운을 실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좋아하는 말이 진사대청령. 인간으로서 할 바를 다 하고 운을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러한 노력 중에 하나가 책을 쓰는 겁니다. 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저는 반성을 하죠. 아, 지난번에 내가 왜 망했지? 지난번에 우리 아이들이 왜 나한테 섭섭해했지? 내가 지난번 책은 왜 안 됐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안 된 것들을 객관적으로 나를 평가하고 남들한테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걸 드러냄으로써 그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했던 경험을 나누다 보면 아, 나도 이런 경험을 했어 하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와요. 그리고 나에 대한 아직 망하지 않았어. 나 아직 살아있어. 라는 거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게 책을 쓰다 보니까 무슨 책이 나왔느냐? 결국 사장의 문제다. 야, 이건 나 정말 출판사에 가서 이 제목을 딱 받아들고 맞아, 맞아. 결국 내가 문제야. 결국 내가 문제야. 제 친구들도 그래요. 책 딱 받아보면 그래, 네가 문제야. 네가 문제였기 때문에 네가 현재까지 이러고 있어. 아무튼 결국 사장의 문제다. 구멍가게는 결국 사장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도 사장으로서 아니면 직원으로서 그리고 앞으로는 사장이 될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 꼭 이 책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 도서관에서 보셔도 돼요. 나온 지 한 10년 돼갖고 뭐 새 책이라고 얘기하기도 어렵고 한때 근데 아무튼 저 제목을 받아들고 그래 그렇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야 그럼 책을 쓰면은 뭐냐 이 비즈니스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한테 생기는 새로운 일들, 황당한 일들, 이런 것들을 다시 돌아보게 되고 또 그런 것들을 미리 대비하게 되는 것이죠. 요번에 검은 백조가 이쪽에서 왔네? 요번 검은 백조가 밑에서 왔네? 그러니까 권투로 보면은 섀도우 박싱이에요. 섀도우 박싱이 뭐예요? 상대가 저기 있다라는 걸 상상하고 그 상대의 움직임을 내가 상상하면서 나도 거기에 대응하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럼 상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상대 선수의 움직임의 패턴이 있잖아요. 그 패턴을 내가 끊임없이 공부하고 익히면서 시합에 들어갔을 때 얘가 이렇게 패면 나는 이렇게 들어가야지 하면서 그 상상하면서 하는 게 섀도우 박스입니다. 하지만 그 선수가 늘 내 상상한 대로만 오겠어요? 아니죠. 엉뚱한 방향으로도 그럽니다. 이런, 살다 보면은, 사업하다 보면 이런 검은 백조들이 무수하게 나타나는데, 그런 것들을 미리 예상하면서 대응 방안을 만들기 위한 그러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의 힘. 그럼 질문을 자꾸 하면은 생각을 자극하고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대화를 통제하고 마음을 열게 되고 경청하게 되고 스스로를 설득하고 답이 나온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제가 글을 쓰는 것도 질문체가 좀 많아요. 그래서 한동안 무슨 연습을 했냐면 어떤 사건 사고가 있으면 그 사건 사고가 왜 터졌지?
무슨 일이지? 어떻게 해야 될까? 라는 거를 A4 용지 한 장을 채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 배경에 뭐가 있을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질문으로만 한 장을 채워보는 거예요. 답은 나중에 생각하고 답이 없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게 연습한 것이 저는 한 수백 개가 됩니다. 제 블로그에 들어와 보시면 제가 했던 질문으로 세상에 답한다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떤 사건이 터졌을 때 대답부터 찾지 말고 질문부터 해봐요. 그 사건에 대해서 배경이나 그 상대방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 질문부터 한번 무조건 A4 용지 한번 채워보십시오. 이것이 제가 세상을 예측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비즈니스를 할 때 상대방하고 갈등이 생겼을 때 제 데미지를 좀 덜 받게 하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방안.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국제 비즈니스가 어떤 것인지, 얼마나 역동적인 업무인지, 그리고 긍지를 가질 만한 비즈니스다. 그리고 전망을 잘 하자. 그럼 잘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문을 많이 하자. 그런 걸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책을 많이 읽는 거예요. 그 질문도 알아야 많이 하죠. 여러분들, 책을 많이 읽다 보면 세상사에 대한 많은 부분들이 책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책을 읽었을 땐 그 책을 지은 전문가가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을 하나의 흐름으로 200페이지, 300페이지라는 그 긴 흐름을 갖고 쓴 겁니다. 비즈니스도 바로 단타가 아니라 수십 년의 큰 흐름을 갖고 이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에 대한 회사에 대한 평판, 사회에 대한 평판으로 이루어지죠. 그런 것처럼 저는 여러분들에게 물론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 웬 독서냐 하겠지만 독서를 많이 하면서 생각할 거리를 많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내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 케이스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럼 대응 방안이 많이 늘어나죠. 저는 그래서 꼭 강의를 가면은 책을 많이 읽으라고 권합니다. 여러분들도 책 많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지 좋은 사장이 되고 훌륭한 사장이 됩니다. 내가 무역을 지난 25년간 무역을 하다 보니까 제가 선택했던 거는 사실은 뭐예요? 처음에는 자동차 부품이에요. 그 다음에 뭐 방탄복이니 뭐 닥터 뽑는 기계니 뭐예요 하면서 이 현재까지 해온 거 정말 백화점 같이 많습니다. 백화점까지 그런 건데 그 수많은 아이템들이 뭐예요? 제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연한 기회에 온 겁니다. 양말도 그렇고 현재 제가 하고 있는 신발도 다 제가 작정하고 뛰어든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양말도 하게 되고 신발도 하게 된 것이죠. 지역도 그래요. 지역도 처음엔 저는 중남미를 스페인어권 뭐 이렇게 난 거기만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요즘 비즈니스는 정작 스페인어권은 뭐 잘 거래가 안 나오고 다 잊어먹었는데 핀란드, 독일, 뭐 카나다 뭐 이러다가 지금은 완전히 내수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나라로 돌아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쪽에는 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운명이라는 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들고 더 많고 더 큰 거를 행하게 하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무역을 하다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생각지도 못했던 아이템들을 만나게 되고 생각지도 못했던 나라에 가서 전혀 정말 황당한 아이템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것들이 다 여러분들의 그 미래에 뼈와 살이 되고 큰 부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랫동안 긴 시간 동안 듣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